강남 아파트가 단지 거기 살면 편한 것도 있지만 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빅도 가 된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줄을 막 쓰는 거죠. 지금 인사동에서 팝아트전이라는 걸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200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새벽 4시에 마감되고. 그야 당연히 여기에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판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다른 무대에서는 별로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뉴 월드라고 생각해가지고 마구 들어왔죠. 그게 한 5, 6년 전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분들은 또 유독 그런 기술에 밝거나 인문학적 지식에 밝은 분들보다는 남의 돈을 어떻게 쉽게 내가 갈취할 것이냐, 이런 나쁜 마음을 먹은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캠코인이라는 것은 그 기술 자체가 스캠일 가능성보다는 그걸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진짜로 자기가 블록체인이나 어떤 이런 거에 진심이래 가지고 진짜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거를 진짜 부가가치를 만들어 쓰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성공이 보장된 건 없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스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잘하려다가 망한 거죠. 근데 애초에 목적이 그냥 그런 내러티브 대충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기술에 대해서는 어려운 얘기하면 다 반응을 하니까 돈 대충 모아갖고, 그리고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겠다. 남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이게 이제 스캠인 거죠. 이런 게 비중이 많았죠. 네. 그래서 괜히 뭐 어려운 얘기가 막 잔뜩 있고 기술적으로 뭐 난해한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하고, 그다음에 마치 뭐 이걸로 해가지고 막 엄청난 세계 변화를 갖고 올 거 당장, 이런 것들은 부풀려지고 많이 그랬죠. 스캠의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은. 네, 저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 산업이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먼저 깃발을 꽂고 뭔가 제대로만 한다면 아주 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하는 걸 하드포크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해서 하드포크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가치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 그러면 이거를 가치를 갖게 해갖고 결국은 비트코인에 아까도 얘기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도 있고, 초창기에 노트북에 넣었다가 잃어버렸던 코인들, 이런 로스트 코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논리하고 이 논리까지는 좀 공부가 필요하고, 이게 왜 가능한지는. 그런 상태에서 2015년부터 이제 기업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했는데 팔지 않는 코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팔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죠. 그 대답 뭐냐면 팔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사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와서 다 매진을 시킬 거다. 왜 돈을 파냐? 돈을 주는 거지. 돈을 주면서 다른 이득을 취해라. 어차피 기업에서 마케팅 비용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결국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게 그걸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도 하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이유로 투자받아가지고 했던 그 폐품이 된 시스템을 다시 되살렸기 때문에 투자를 안 받은 셈이고 공짜로 나눠줄 수가 있었죠. 근데 공짜로 나눠주면 공짜 돼요. 그래서 공짜로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산으로 불렀죠. 그래서 산에 오는 분들한테 나눠줬고, 제 예견대로 산에 오시는 그 고통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싸게 안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지금은 제가 기업들한테 했던 얘기가 증명이 되고 있어요. 뭐 할 때 이 모비코인 나눠주면 인산인해가 되고 줄 서고 난리가 납니다. 토마스 셀링이라는 분이 그 전략 게임 이론가요? 원래 경제학자고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이분이 1960년대에 미소 간의 그 핵 경쟁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론들은 거기에 다 원형이 있어요. 토마스 셀링한테. 그분이 강조하는데 포컬 포인트, 두드러진 점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셀링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협력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이 제시가 안 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근데 서로 소통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준점을 만들려면 포컬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두드러진 점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친구하고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날은 정했는데 서울이 어딘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 친구가 내가 어디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도 자기가 어디 올 거를 내가 추론하는 걸 자기가 추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토마스 셀링에 하면 자기 생각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기 생각의 수혜자이자 노예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셀링이 실제로 무작위 숫자를 막 주고 그중에 당신 둘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서 서로 같은 숫자를 뽑으면 둘 다 상금이 있고 다른 숫자를 뽑으면 상금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시한 숫자가 54, 78, 이런 다음에 그 안에 그런 무작위 숫자 안에 100이 딱 있어요. 100이. 그럼 100도 그냥 한 점이고 78도 한 점인데 상대가 뭘 생각할까를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100을 찍어요. 의외로 협력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포컬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이게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줄서기가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떠들던 오템이라는 사람이 코인을 만들었대. 이거를 받으러 관악산에 오세요 그러면 한번 가서 받아볼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주말에 귀찮게 거기를 왜 가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받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준다고 하더라도 줄을 쫙 쓰는 거죠. 왜냐하면 포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컬 포인트가 되는 게 어렵죠. 한번 포컬 포인트가 되면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강화돼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지난 15년이 보여준 역사예요. 비트코인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해 못한 이야기를 막 들어갖고 막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이들이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낚시터의 물고기들이 놀래서 도망가지 도망가요.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안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확신이 남의 생각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면 도망가는데 그럼 이 물고기 떼가 왜 비트코인에 모여있냐? 이들이 이해 못했지만 비트코인이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포컬 포인트인 거예요. 뭔가 달러 마음에 안 들고 인플레이션 해진하고 싶고 부동산 살 만한 여력이 없고 가끔씩은 마약도 하고 싶고 이랬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는 포컬 포인트가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한번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지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전 세계의 포컬 포인트가 비트코인이고 우리나라의 포컬 포인트는 강남 아파트고, 그죠? 강남 아파트가 단지 거기 살면 편한 것도 있지만 포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빅도 포컬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줄을 막 쓰는 거죠. 지금 인사동에서 팝아트전이라는 걸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200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수백 명이 새벽 4시에 마감되고 3시에 마감되고 이래요. 모든 알트코인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 찾아보면 모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한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모빅은 두드러진 점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발행자인 제가 안 팔고 안 갖겠다고 선언했다는 점. 심지어는 상장 안 한다고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은 굳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상장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코인이라는 게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보통 알트들은 상장을 목표로 이제 제시하잖아요. 이게 바이낸스에 상장될 거야, 업비트에 상장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막 팔게 하고 사게 하고 막 투자를 받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상장 안 한다라는 걸 내세웠죠. 그게 이제 좀 독특한 면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물량을 이제 전체 물량 중에 75%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공개 주소를 오픈해서 누구나도 볼 수 있게 해놨다는 점도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빅을 기본적으로 그냥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는 사지만 저한테 받은 분들 사이에서 거래를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거를 싸들고 있는 거를 대학하고 기업에 주는 거예요. 생색 내려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주식하고 비슷하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게 재밌어요. 발행자의 그 특성을 타거든요.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사라졌잖아요. 다른 알트들은 발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발행자가 있으면서 계속 발행자 위험을 만들어내요. 본인이 언행이라든가 또 심지어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를 한다는 이유로 자꾸 팔아요. 발행자 주변에서도 팔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없는 게 나아요. 비트코인처럼. 근데 만약에 발행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목적을 제시한 다음에 그 목적 하에서만
배분하고 그다음에 없는 거는 남는 거는 사라지지 않고 소각해 버리겠다고 하고 그걸 실천한다면 그럼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안 가본 길이니까 재미잖아요. 일단 저희가 JTBC한테 먼저 많이 줬고요. 그래서 JTBC가 올해 일단 첫 번째 시작을 이제 전시회로 했어요. 그래서 전시회 오는 분들한테 이제 종이 지갑과 나중에는 코인이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는 JTBC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을 계속 그 본방을 사수하면 QR코드가 뜨겠죠. 그럼 내 폰을 갖다 대면 코인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방 사수, 시청률 높이거나 하는 데 쓸 수 있고요. 그건 나중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한양대학교는 화폐 철학 석사 과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석사들을 뽑을 거고, 석사 지원자들을 뽑을 거고요. 지금은 최고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교육을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들한테 하는데 보통 이게 최고의 과정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늘 미달돼요. 보통 그 수강료가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업인데 결석을 한 번이나 두 번만 하면 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7, 80% 리펀드가 돼요. 코인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공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과정으로서는 드물게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2대 1이 넘어갔고 반을 잘랐어요. 보통 최고의 과정은 지원하면 다 붙거든요. 근데 반을 잘랐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한테 1모씩을 줍니다. 올해. 내년에는 그게 0.5모로 반감돼요. 내후년에 0.25모로 반감되고. 그걸 토닥토닥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버스에 비트모빅 토닥토닥 해가지고 180대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6월부터는 이제 전광판에도 주요한데 전광판에 떠서 자기 인스타로 이렇게 그 광고랑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2만 명 팔로우면 1모를 드립니다. 10,000명이면 이제 0.5모가 되겠죠. 예. 그런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비트모빅을 검색하면 그 단톡방들이 나와요. 카페들이. 거기에 보면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고요. 거래소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좀 번거로우니까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빅마니아라는 어플을 까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모빅마켓닷컴이라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각각 특성이 있고요. 춘심 심부름센터를 또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비트모빅은 지금 작년에 1,000원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60만 원, 70만 원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700배 정도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비트모빅이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냥 저는 오를 거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정확하게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트모빅도 다른 알트와 마찬가지로 일확천금을 노리시고 이제 단기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시고 들어온다면 실망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이제 이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철학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과연 오태민 저 사람이 말한 거하고 지금 맞는지를 늘 비판적으로 검토하시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그 싱크로율이 높아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느 기업하고 일하겠다 이런 거는 저만 결정하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 기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료로 주고 기업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코인 묻히기 싫어서 안 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열면 기업들이 저랑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매출이 늘어나고 돌파가 열리니까.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고 더 많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다 보면 비트모빅을 이해하는 게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첩경이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서 저처럼 10년 전에 저처럼 막 보내보고 남 나눠주기가 너무 부담돼요. 근데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에서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주소 체계도 똑같고 똑같은 기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비트모빅을 사가지고 나눠주고 내가 받아보다 보면 아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교육용으로도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투자로도 교육용으로는 분명히 100%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고 투자로는 제가 100%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발행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고 뭐 스캠이다 이런 건 아니다. 네.